이번 영상에서는요, AI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금융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에 지난해 10월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제조과정, 생산품 서비스와 물류 및 전자상거래, 금융, 기업경영, 창작, 의료와 법률 등 전문 영역, 코딩, 클라우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모든 산업 분야에 침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침투율은 기술 발전, 시장 수요에 따라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AI가 순식간에 대신 처리해주면 과연 인간은 앞으로 무엇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야 될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노동자의 부류는 앞으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AI를 위해 일을 할 사람, 인풋 메이커. 둘째, AI를 설계하는 사람, 디자이너. 셋째, AI를 활용하는 사람, 아웃풋 유저로 나눠질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레이블링처럼 AI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픈 AI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되겠죠. 세 번째는 챗 GPT 프롬프터 큐레이션 또는 자신의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AI 도입과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 질, 고용 형태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지적 노동, 중급 사무 처리까지 일자리가 침식되겠지만 그 반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직종에 대한 신규 인력 수요는 틀림없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AI나 자동화 기기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역할에 대한 인력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 산업혁명 시기에 구시대적 직종은 사라졌습니다. 마차는 사라졌지만 자동차, 기관차, 운전수는 등장을 했지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됐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 고용구조는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업이 있는데요. 이런 업역보다는 직종별로 고용기회 축소가 상이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이거나 정형화 가능한 업무, 통계 분석 업무는 그것이 은행이건 증권이건 보험업이건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구 사무원, 출납원, 은행 심사역, 카드 신청, 정산 사무직, 단순 영업사원, 보험계약 체결, 심사 지원 업무, 금융 시황, 동향 분석자의 일자리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일을 AI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 중간 과정에서는 AI와 인간 간의 암묵적인 경쟁이 발생하면서 업무의 질과 대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업무가 저희는 굉장히 고직업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AI 기법이 사실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모형이나 투입할 파라미터 값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AI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집어넣어야 될 훈련 데이터를 선정하고 모형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인간, 즉 근로자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이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의 몸값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AI를 활용한 신규 업무의 창출입니다. PB 업무나 손해 사정인인 경우 앞서 동영상에서 영국의 콜센터 예제처럼 고객과의 접점에서 창의성, 감수성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직종에서는 또한 사실 이 직종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량이 아닌 정성적인 판단이 요구될 텐데요. 이 부분에 일하는 데이터 분석과 매니저의 역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는 융합형 인간의 직역, 업태 또 서비스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는 금융산업이 필요로 미래 인재상은 AI를 활용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는
없다는 상황입니다.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 인력 수요는 또 사실상 또 기업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융합형 일자리, 즉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활용해서 보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업역의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 부분에만 특이한지는 제가 자신 없는데요. 금융시장에 AI로 인해서 불안정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이 신규로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컴텍, 숲텍이라고 하는데요. 규제 준수, 감시 인력의 필요성입니다. AI를 통해서 신종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등에서 위험 관리 중요성이 지금과는 달리 매우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규제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의 형태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 정규직, 평생 직장 개념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탄력적 고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규직보다는 단기 고용 방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숙련된 사무직이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 또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 O2O 서비스, 크라우드워크라는 대중노동과 같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비정형 고용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제조, 마케팅 직종의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 O2O 기업의 매개를 통해 산업 간, 물류에서 제조로, 제조에서 마케팅으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필요에 따라 고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미래에는 산업의 어떤 직역 내 전문성보다는 고유한 기능, 그 기능 위주로 고용의 형태가 재편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AI 시대에 대비한 사실은 사회, 경제, 고용, 복지 체계 구성을 지금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체로 교육 시스템의 구비를 무엇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IT와 코딩에 관련된 기초교육, 저희 초등학교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AI, IT 관련 산업의 직접 종사 인재 육성입니다. 칩 제조, 이것도 계속 진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 인력이 충분히 고용돼야 될 것입니다. 또 IT업, 프로그래머, 빅데이터 부분에도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쪽의 인재도 더욱더 육성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AI와 자동화로 창출되는 신규 업역에 대해서, 직종에 대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직업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수요자, 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도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챗 GPT가 활성화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전문가라는 직업이 뜨고 있고요. 큐레이션을 담당하는 큐레이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결론 부분의 정책 과제로 제가 논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5가지 정도로 문구로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인간의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제는 그 기술 발전 자체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인간이 만든 물건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죠. 챗GPT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내가 챗GPT에 지배당하고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블루칼러 직업이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자동화 과정에서 상당폭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급 직종이라는 화이트 칼러 직업이 생성형 GPT 등장으로 상당폭 대체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달겨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경각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와 그다음 자동화 변화 추세를 저희가 최소한 인지하거나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구인데요. 기술 발전과 상용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자금이 모집돼야 되고요.
기업의 생산 원가가 충분히 떨어져야지만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소비자의 소비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여해야 되고 기업도 생산 원가를 내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간은 노동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소비 주체인 인간이 그 AI가 만든 물건 아니면 AI를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소비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정책도 중요합니다. 제가 팽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독점적 기업 출연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그다음 코딩 관련 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육성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그다음 일관되게 저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동화 물결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블루칼러 직업 중에서도 아직도 인간의 손길이 필요해서 남아있는 직업도 많습니다. 대량 생산, 비용이 고부인용인 경우에는 자동화 유인이 기업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이거나 저비용인 경우엔 자동화 수요가 기업 측에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또 자동화가 되더라도 이 기계를 최종적으로 다루는 인간의 그런 직군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람은 노동자로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는 소비자입니다. 노동자로서 우리의 물리적인 작업은 기계가 대신하지만 소비자인 인간의 욕구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더 다양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신종 서비스 산업이 육성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GPT도 결국 판단, 의사결정, 그에 대한 책임은 GPT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GPT로 인해서 신종 서비스가 공급될 때 수요자들과의 간극을 메울 새로운 직종,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것입니다. 큐레이션과 프롬프터 담당자를 제가 예로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 본격화되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제도도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환자라고 칠 때 제 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치료법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가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치료법도 제공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의사한테 도움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건강보험이 비용을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럴 만한 전문성을 가졌다는 신뢰성 있는 면허제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의사에게는 정부가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AI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인 저희도 이렇게 안심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제도를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대별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50 중반인데요. 현대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향후 제 생각에 본격화되려면 빨라도 10년, 늦으면 20년 뒤가 될 텐데요. 40대가 60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AI의 변화를 따라가기라는 연령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20대 미만은 물론이고요. 2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층이라도 20년 뒤면은 40대 초반 아니면 후반일 겁니다. AI 변화가 본격화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책, 그 학습 같은 것은 필요해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장년층도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챗 GPT가 등장했고 또 더 나은 AGI라는 것이 등장한다고 해서 뚜껑이 이제 막 열린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가능한 영역은 어디고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이제는 과시화될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샘 올트만이 이렇게 말했죠. AI will change the world but much less than what we think now. 즉 AI는 변화시킬 것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만큼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AI 관련 기술이든지 그 현황 아니면 기계를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